자, 다음 사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닥콩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사연입니까? 요거는 제가 5살 때랑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네, 5살 때 기억이 나. 초등학교, 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방학 때 겪었던 일인데요. 네네네네.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 네네네. 일단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사설을 좀 이제 빼고 어릴 때가 기억나신다라 좋아요. 이야기를 그냥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네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5살 때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옛날에 이제 그 황토집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상공에서 봤을 때에는 큰 대문자 미음 모양의 집이고, 어, 그 뒤쪽으로 산이 있고 이제 마당에 우물이 있고 화장실이 이제 재래시 있고 화장실이었어요. 그리고 연탄으로 이제 불을 때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안방이 있고 그 안방 안에 작은 쪽문이 있어요. 그럼 그 뒤로 문을 열면 바로 텃밭으로 나가고 연탄을 갈 수 있는 화구가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5살 때 할머니네 집에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었어요. 5살 때였고 여름이었고 한날은 되게 덥기도 덥고 잠도 안 오고 뒤척대다가 이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화장실을 가려면은 이제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돌계단식으로 돼 있는 계단인데 계단을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불빛도 없는 재래식 화장실을 가려니까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한테 이제 "문 열어놔 알겠지?" 하고 화장실을 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평소랑 다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작은 문이 열려 있나 확인을 하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이제 그 연탄으로 이제 불을 때는 식이면은 그 연탄 화통이 있어요. 연기 나가는 그 연통이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얼핏 연통 쪽에서 하얀 물체 같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개를 들어서 연통 쪽을 보니까 머리를 되게 곱게 쪽집고 하얀 한복을 입고 화장을 한 할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연통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거기 위험한데 빨리 내려와요." 하면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할머니가 아직 있나?' 하고 보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이제 후다닥 뛰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장실하고 마당으로 연결돼 있는 옆문으로 쌀입문이 하나 있어요. 그 쌀입문 너머로 이제 그게 바깥쪽 길이 보이는 나무로 된 쌀입문인데 그 문 너머로 이번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 친구분이신 줄 알고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자니까 내일 놀러 와요." 이러고서 말을 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안 들어오고 누구랑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안방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문 앞에 할아버지 계시잖아. 그래서 내가 내일 놀러 오라고 하고 있었어." 했는데 할머니가 "있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 이러셔서 "이상하다. 분명 지금도 서 계시는데." 이러고 들어가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이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지를 못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또다시 그때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시 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불교신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독교세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기독교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끼리 연극도 하고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어른들이 찬송가도 부르고 하잖아요.
예. 그 준비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를 가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점심때쯤이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준비를 하려고 늦은 시간에 가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늦어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코너만 딱 돌면은 교회니까 이제 "이 횡단보도만 건너면 된다." 이러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이제 보행자 신호가 바뀌고 가야 하는 시간보다 좀 늦은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두르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포터차 있잖아요. 트럭처럼 이제 생긴 그 차가 이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분명 보행자 신호이고 차 신호등은 빨간불인데 속도를 안 멈추는 거예요. 순간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리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그 차를 보는데 제가 5살 때 연통 위에서 할머니 한 분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쌀인문 밖에 서 계시던 할아버지를 한 분 봤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달려오는 차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속으로 '어? 차 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피하셔야 하는데?' 이러고 다시 차 쪽을 보는데 그 차가 천천히 속도가 줄어드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잠깐 기억이 없어지고 눈을 떴는데 병원이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 제가 다쳤으니까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도 연락을 받고 놀라서 오시고 할아버지도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어난 걸 보고 의사분이 오셨고 그 의사가 저한테 "사고 났을 때 기억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왔는지 말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다." 이랬더니 의사분이 이제 "일단 교통사고 환자라 이것저것 검사를 해 봐야 하니 입원을 하라."고 했고 저를 데리고 오신 분도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기사분이었대요. 그 기사분이 그분도 그래도 횡단보도에서 날아갈 정도로 다쳤는데 외관상으론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아빠랑 얘기를 하시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병실로 올라왔고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번뜩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나 사고 났을 때 내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괜찮으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고 났을 때 길 건너고 있었던 거 너뿐이었다고 하던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 있었어." 하니까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전화하셔서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다시 알아봐라." 라고 하셨었나 봐요. 이제 아빠가 경찰서를 다녀오시고 병실에 오셔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콩닥아, 아빠가 묻는 말에 잘 생각하고 대답해. 사고 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분명 계셨어?" 라고 하셔서 제가 "응, 분명 있었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 5살 때도 집에 오고 그랬어." 라고 하니까 아빠 표정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었어?" 라고 다시 물으시길래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맨날 밤마다 할머니는 위험하게 연통 위에 서 있고 할아버지는 대문 밖에 계속 웃으면서 우리 집만 들여다보고 계셨어." 라고 하니까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인상착의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머리 단정하게 쪽 찢고 화장을 하시고 하얀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진짜 이쁘게 생기셨었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키도 크고 머리는 정수리 쪽만 반짝반짝한 머리였어. 이러니까 아빠가 이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지갑에서 사진 2장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냐면서 그 사진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5살 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고 나기 직전에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었던 거예요. 음. 아빠한테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저희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이신데 제가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계속 아빠 꿈에 나오셨대요. 어 근데 이제 그저 말없이 저를 껴안으시면서 아빠를 보고 웃으시다가 사라지시고 어느 날은 하염없이 할머니가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사고 나던 날 3일 전에 할아버지가 이제 아빠 꿈에 나오셔서 "우리가 애기 지켜줄 테니 걱정 말아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고가 났고 제 입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아빠가 사준을 주신 거였고 결국엔 이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제 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그 지금 아기 안고 있어요? 네, 애기 몇 개월이에요? 있어요. 이제 5개월 돼가요. 어쩐지 숨소리가 아가 네, 숨소리더라고. 네, 훈훈한 얘기인데 거기다 아가까지 있으니까 되게 훈훈하네. 진짜. 아니, 숨소리가 딱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뭐야, 네,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네네. 진짜 오늘 사연들 얘기 들어보면 무서운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그 훈훈한 얘기들도 엄청 많네요. 이분도 어, 이, 거의 은총 받으신 거. 어, 아, 네. 이게 제가 이제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는 한데, 이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아빠를 되게 이뻐하셨대요. 저희 아빠가 음, 막내신데, 네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품에 꼭 안고 다니실 정도로 이뻐하셨다고 음, 하세요. 저희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 돌아가신 건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대요. 내가 너한테서 나오는 자식들은 우리 손으로 걷어주마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닭살 돋았어. 근데 이게, 예, 이게 저도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소리지? 라고 했는데 아빠가 항상 음, 술을 드시면 숟가락처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고가 나고 횡단보도에서 거의 20m, 30m를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차에 음, 받치자마자 날아갔다고 해요. 거기 저를 병원으로 이송해 주셨던 택시기사분 네네네. 말로는. 근데 거의 그 정도로 날아갔으면 크게 다쳐도 다쳤어야 되는데 제가 이마에 그냥 스크래치처럼 상처가 살짝 까지는 정도? 그 정도만 났고 다른 데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도 없이 되게 예, 멀쩡하게 있었어서 아빠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너 지켜주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멋있다. 아니, 듣는 내가 뭔가 뿌듯하고 웅장하다,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준다고 하니까. 음. 네, 근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음. 썰이 좀 더 있어요. 자주 이런 얘기가 있나요? 제가 좀, 한 두 개 정도 더 있기는 한데, 네네. 하나는 되게 좀 짧으면서도 강력해요. 저는 아직도 그게 미스터리이기는 한데, 강력하다고요? 네, 어, 이거는 제가 네. 아는 동생하고 같이 가위에 눌리면서 똑같은 현상을 겪었던 일이어서 음, 아니, 근데, 아직도 미스터리이긴 해요. 뭐지? 지금 그 얘기를 이번 주에 지금 하는 게 또 저는 좋긴 한데, 네,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지금 뒤에 분들 계속 네네,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 네네. 가능하세요? 네, 저는 항상 가능합니다. 항상 네. 보고 있어서. 네네네. 너무 사연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그, 네, 콩닥콩님 거 사연 되게 너무 좋은데, 진짜 뒤에 사연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네, 빠르게 알고 노테이션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늦어져서. 음, 다음 주에 또 네, 만나보는 걸로 하고, 네. 애기 이쁘게 잘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